오늘로 3연속,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 때도 저희가 3연속, 4연속 막 연결했었는데, 뉴스공장의 영장 전문 해설 판사님, 법무부인 동아의 사무장, 본인이 직접 영장 전담 판사 경력을 가지신 이정열 전 부장판사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무장 중에 최고 스펙 아니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고 오늘 네.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김관진, 임관빈 석방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구속적부심을 네. 통해서. 이 석방이 법리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석방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전병호서 이번에 이제 여당 쪽 인사 관련 사건에 사무총장 조모 씨가 구속됐는데 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됐는데 이 역시 법리적으로 보자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을 적용해서 석방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리 문제가 아니라 이 역시 또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무리하게 석방시킨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실무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혹은 영장실질을 그 실무적 기준들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예.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렇게 그 형사수석부의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가 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네. 법리가 아닌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시기적인 문제, 예. 네. 석방을 결정하는 시기로 볼 때도 이게 이상하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방송 중에는 안 하셨어요. 이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시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아시는 대로 이번에 그 구속적부심으로 계속 석방 결정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가 이제 구속적부심 사건을 전담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오는. 예. 그리고 이제 재판장인 뭐 많이 알려졌죠.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 예. 예, 이분이 그 작년 2016년 2월 정기이사 때 부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법원 수석부장급인데 그러니까 네. 상당히 높죠. 다른 법원에 비해서. 근데 이분이 2012년에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대략 이제 인사 패턴으로 보면은 내년 2월 정기인사 때 법원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참 판사인 거예요. 요건 이제 판사를 하셔야 알 수 있는 내막이군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그 중앙지법 수석부장이 된 지 21개월 정도 됐고 앞으로 남은 게 3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럼 21개월 동안 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이번에 풀었는데 그런 결정이 있었느냐. 그 이전에도 그럼 유사한 결정을 했느냐. 예, 그거는 사실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났으면 상당히 크게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례적인 결정이니까 났겠죠, 크게, 보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21개월 동안은 긴급체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3개월 전에 비로소 이거 좀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반성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예,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분이 너무 고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반성했다고 본다기보단 차라리 뭐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정확하게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어제 말씀드렸고 시기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구속적부심 수사를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동안은 이 구속적부심에 긴급체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긴급체포 제도에 대해서 더군다나 말씀하시기로는 2004년에 대법원에 의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2002년 죄송합니다. 2002년 예. 네. 지난 시간에 2004년이라고 하셨어요. 제 기억엔. 2004년은 제가 그 판결한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말 바꾸기 했던 그 말씀. 그렇군요. 예. 네. 이미 15년 전에 대법원 판례로 긴급 네. 체포에 관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준다. 그 이후로는 이게 사실 사문화 예, 그렇죠. 된 문구를 갑자기 15년 만에 들고 와서 더군다나 2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긴급 체포를 문제 삼아서 석방하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시기적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예. 오늘 시간 다 됐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 아니, 이제 한 포인트씩 짚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속 네. 이걸 문제 삼으려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이제 언론에는 이 사안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짚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하고요. 부회장님 시간 몇 초 다 남았어요? 뭐 한 30초 드릴게요. 아, 30초요? 길다. 저기, 어제 이제 문무일 총장, 예. 발언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예. 언론 보도를 이 청취자님들께서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어제 좀 방점이 찍혀있던 거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적폐 수사를 연말에 끝내겠다는 게 상당히 방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일부 언론 중에서는 석방 기준이 이상하다라는 걸 타이틀로 뽑아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 중에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지금 적폐 수사를 연말에 끝내냐 안 끝내냐 이게 상당히 쟁점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네. 만약에 있더라도 이것은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일 뿐이지, 네. 이게 어떤 다른 큰 그림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런 언론 보도가. 그걸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일 뿐이다. 이 구속 적부심과 예.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서로 법리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의미를 축소했네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언론 중에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언론이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부각시켰다. 자기들이 네.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예. 네. 근데 저는 검찰총장이 이게 법원과 검찰의, 갈등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네.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너무 좁게 예. 프레임을 잡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예, 세력과 세력,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체제가 이것을 저항하는 것, 이렇게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건데, 검찰총장이 그런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말로 했으니까,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또 내일이나 모레 저희가 비는 시간 마련해가지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법인 동은의 사무장, 이정렬 전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그 예산 통과는 됐다면서요? 네. 됐구나. 됐어. 되게 냅뒀대요? 안 되게 하려고 1년은 표결에 참석 안 했지. 참석 안 했는데도 통과됐구나. 저런. 존재감도 없고 이제 뭐 애처롭네.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는 줬어. 어떻게 해요? 깽판 쳐가지고. 예산 투표한 지 11시간 만에 그때서야 우르르 나타나가지고 우리 빼고 이럴 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럼 일찍 오든가. 그러니까. 누가 11시간 만에 오래. 와서 딱히 무슨 뭐 대안이나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떼부리기. 그렇지. 아이고, 떼쟁이들.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떼부리고 월급 받고. 떼부리고 월급 받고. 최고지 뭐. 좋은 직업이죠. 그냥 반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냥 그게 다야. 반대다! 반대다! 에라라라! 아이고. 이렇게 할 때니까. 무슨 건달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기, 표결은, 참석 안 하고, 피켓식이나 또 했어요. 그 피켓에 뭐라고 썼대요? 사회주의 예산 반대. 아유, 난 참. 아이고, 참. 애잔하다.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아이고, 어떡하니. 이제는 말빨, 글빨도 없고, 아이고. 존재감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지? 갈 때 됐지. 지났지. 망할 땐 폭삭 망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요. 정신 안 차려도 된대. 나라는 못하게 하면 되니까.
많이 망했네. 조의금 보내고 싶어. 얼마? 2만 원. 아이고, 손 크시다. 에이, 그래도 하지만 저 같은 당 식구들 망해가 보내는 위로금인데 뭐 조금 뭐 나한테는 무리지만은 그 정도는 해야지. 그 기왕이면은 재밌게 2만 원을 그 차떼기로 보내봐요. 이거 재밌다. 그 차 트렁크 딱 열어봤는데 2만 원. 야, 나 진짜 하고 싶다. 아, 이게 그 욕심난다. 이거 나 주면 안 될까? 어? 나 이런 거 많은데. 많아? 야. 욕심 나면은 들어가서 개그나 같이 짜봅시다. 아이들 네, 조심해. 들어가요. 들어갑시다. 네, 짭시다. 문 열고. 야, 진짜 이게 개그. 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건 어떨까? 뭐?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종로나 이런 데, 그 공원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를 딱 갖고 얘기하는 거지. 어르신들한테 빨리 드리려 했던 그 노인 기초연금을 자한당, 국당, 바른당, 야당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연기가 됐습니다. 아하. 안 그랬으면 25만원씩 저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야당들이 막 반대한 바람에 한 가을이나 대사 받으시 됐어요. 그 야당들은 왜 연기한 겁니까? 선거 때문에. 아하. 선거 전에 기초연금 주게 되면은 선거 때 자기들한테 불리해질까봐. 선거가 먼저구나, 민생보다는. 그렇지. 민생보다는 자기들 입속다지가 먼저지. 그 바람에 우리 어르신들 4, 5, 6, 7, 8. 5달 동안 25만원씩 받을 수 있었던 거 다 날라가셨네. 이게 다 야당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인데도 그럴 거라 들으시고 나서 아이, 지들 선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걸들이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습니다. 항의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종로 공원에 뭐 이제 촛불 집회하는 거야. 아이, 좋다. 야, 3당 이래 하려면 물러가라. 아, 아름답겠네요. 예.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한 푼이 아쉬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 선거에 그 유불리 따지는 그 몇 달을 그냥 밀어버려. 그 아동 수당도 미뤘죠. 밀었지. 그것도 지방선거 끝나고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서로 많이 나눠야 돼요. 그럼. 가족끼리, 친구끼리, 지인들끼리 나누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모르시면은 많이 알려드리고. 엄마, 야당들이 선거 때 자기들 유리하려고 기초연금 밀었대요, 뒤로.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일러 바치는 자세 참 좋습니다. 현 정부가 잘하는 게 싫었어. 야당들은 막 반대를 하고. 그 말을 손해는 국민들이 보고. 야당들 덕분에 국민 여러분들이 고생 참 많으십니다. 소방, 경찰 인력 늘리는 것도 야당이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현 정부가 잘하는 게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은,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이건 뭐 싫어하는 게 아니냐. 응? 설득력 있네요. 특히 지난 9년은 나라 망친 집권 세력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전부 어깃장 놓고 있잖아. 민생과 직결된 거 전부 다. 응? 그리고 그 소방 경찰 인력 늘리는 거를 자꾸 공무원 증원이라고, 응? 공무원 늘려서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저 언론도 말이야. 소방 경찰 인력 늘리는 거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풀이해서 안 해요. 소방 경찰 인력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니까 뭐 틀린 말 아니지만은 그걸 자꾸만 공무원 증원, 공무원 늘리기, 공무원 자꾸 늘린다. 국민 세금으로 뭐 월급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에이구, 기레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 많이 이런 얘기들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인정 경로당에 신고하십시오. 야당들 지금 하는 때문에 당장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연기가 됐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5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 야당들 때문에 아동수당 연기된 얘기도 나누시고. 경찰 소방 인력 늘리는 것도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 증원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다. 이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그거 혁신 읍면동 사업. 그렇지. 주민자치를 위해서 전국 읍면동에다가 주려던 예산 전부 다 깎아버렸잖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버스에서 와이파이 잘 터지게 하자고 와이파이 예산해놨는데 젊은 아들이 뭐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될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야당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야당들 덕분에 통신비 부담 앞으로도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대선 공약을 갖다 지키고 싶어도 야당들이 그 공약 지키지 못하게 해괴방식한 뭐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본인들의 선거 때문에 아이들, 노인들, 이 국민들이 밥그릇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정당들이 국민의 삶에 과연 필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라가 잘 돌아가면 갈수록 이 본인들 선거는 불리해지는 정당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 될 이유는 10원어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정치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국민 삶에 필요 없는 정당은 국민들 손으로다가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 없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안 그러고 냅두면 지난 9년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지난 9년이 그렇게 좋으셨으면 그냥 냅두셔도 되는 그런 저희한테 우리 저 살아나게 하는데 아유 우린 참나.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이걸 제대로 알리질 않으니까 우리가 맨날 목 아프게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맨날 우리도 지겨워요. 한 얘기 또 한 것 같아서. 아이고 참. 우리나 하고 있지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하냐고 이거를. 제발 말해줘. 어? 저건 누구야? 진우션이네. 응? 정작 그만! 깜짝이야. 그러게, 왜 또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도톰한 종이로 된 건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스타일처럼 얇은 종이로 된 걸 줬을 것이야.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빳빳해. 막 흔들지 마. 자세히 보게. 보통 종이야. 그러고 말. 양 선장, 배문 고려장 얼른 출발해.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멋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거 왜 이래? 아기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가려 그러는지. 그래. 확실히 쳤지. 다시 쳐. 세게 쳐. 잘 안 들려. 오늘 내가 두꺼운 걸 가서 다. 어떤 여자라고? 나 입에 나온 여자야. 두꺼운 거 입었구만. 잘 들어. 어떤 대학 교수들이 잘 들어.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 자기네 자석들을 공동 저자라고 올렸다잖아. 뭐? 공동 저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것이요. 그것도 심지어 아직 중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기들을, 그것도 심지어 실험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험기구 정리하는 것만 시켜놓고도 거기서 이랬다 해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어줬다는 거야. 세상에. 논문이 무슨 족보야? 그딴 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들 양심에 난 털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와볼라니까. 양선장 뭐하고 있나. 빨리 출발해버려. 근데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를 또 어쩌게. 표정, 응? 죽이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저 쌀벌한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안 되지.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주기자. 그래. 한번 몰면은 절대로 안 웃는다는 그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깜짝 놀랐네, 아이고. 그런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문이라 바쁜데? 엄청 바빠. 이런 것까지 뭘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대체 누가 하는 거야, 전화를? 주기자. 나, 잘 들어.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대학 교수들이 자기네 자식들 스펙 쌓아준답시고, 유명 학술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불안불안하네.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뭐 어디 아파? 아니, 왜 이렇게 오바에 별 얘기도 안 하는구만. 난 놀라면 이래. 글쎄 주기자 말이 그런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래. 이번에 적발된 것만 자그마치 10명이 넘는데. 뭐죠? 그것들 진짜로 안 되겠구만. 그치? 다들 동작 그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이런 걸 뿌리를 뽑아보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은 CD 밑장면 노래나 들어 지금. 빨리 가야 쓸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이거 지금 나온 거 빼. 이 CD 이거 어디서 구했나? 내 편인 사람이 구해줬지? 구했나? 내 편인 사람. 양 선장 뭐래 빨리 출발하고. 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제 인사 패턴으로 보면은 내년 2월 정기 인사 때 법원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참 판사인 거예요. 이건 이제 판사를 하셔야 알 수 있는 내막이군요. 그런데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시간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은 그 중앙지법 수석부장이 된 지 21개월 정도 됐고 앞으로 남은 긴 3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21개월 동안 이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고 이번에 풀었는데 그런 결정이 있었느냐? 그 이전에도 그럼 유사한 결정을 했느냐? 그거는 사실 언론 보도가 안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났으면 상당히 크게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례적인 결정이니까 났겠죠, 크게 보도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21개월 동안은 긴급 체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다가 3개월 전에 비로소 이거 좀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반성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예,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분이 너무 고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반성했다고 본다기보단 차라리 뭐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정확하게 뭐라고 탁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건 어제 말씀드렸고 시기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다라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하고요. 부회장님 시간 몇 초 다 남았어요? 뭐 한 30초 드릴게요. 30초요? 길다. 저기 어제 이제 문무일 총장 발언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긴 하겠습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언론 보도를 이 청취자님들께서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제 좀 방점이 찍혀있던 거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적폐 수사를 연말에 끝내겠다는 게 상당히 방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일부 언론 중에서는 석방 기준이 이상하다라는 걸 타이틀로 뽑아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 중에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지금 적폐 수사를 연말에 끝내냐 안 끝내냐 이게 상당히 쟁점이었는데 근데 지금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도 이것은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일 뿐이지 이게 어떤 다른 큰 그림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걸로 보여요. 그런 언론 보도가. 그걸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원과 검찰 사이의 갈등일 뿐이다. 이 구속 적부심과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 서로 법리 해석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의미를 축소했네요. 오늘로 3연속,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 때도 저희가 3연속, 4연속 막 연결했었는데, 뉴스공장의 영장 전문 해설 판사님, 법무부인 동아의 사무장, 본인이 직접 영장 전담 판사 경력을 가지신 이정열 전 부장판사, 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무장 중에 최고 스펙 아니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요약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김관진, 임관빈 석방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이 석방이 법리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인 석방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전병헌 이번에 이제 여당 쪽 인사 관련 사건에 사무총장 조모 씨가 구속됐는데 또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됐는데 이 역시 법리적으로 보자면 거의 사문화된 규정을 적용해서 석방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법리 문제가 아니라 이 역시 또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무리하게 석방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실무, 그러니까 구속적부심 혹은 영장실질을 그 실무적 기준들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그 형사수석부의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법리가 아닌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 시기적인 문제, 석방을 결정하는 시기로 볼 때도 이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방송 중에는 안 하셨어요. 이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아시는 대로 이번에 그 구속적부심으로 계속 석방 결정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구속적부심 사건을 전담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재판장인 많이 알려졌죠.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 이분이 작년 2016년 2월 정기이사 때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등법원 수사부장급인데, 그러니까 네. 상당히 높죠. 다른 법원에 비해서. 근데 이분이 2012년에 구속적부심 수사를 한 지가 벌써 뭐 2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동안은 이 구속적부심에 뭐 긴급체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긴급체포 제도에 대해서 더군다나 말씀하시기로는 2004년에 대법원에 네. 의해서 상당한 재량권을 2002년, 죄송합니다. 2002년? 예. 네, 지난 시간에 2004년이라고 하셨어요, 제 기억엔. 2004년은 제가 그 판결한 거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말바꾸기 했던 그 말씀.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미 뭐 15년 전에 대법원 판례로 긴급 네. 체포에 관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준다. 그 이후로는 이게 사실 사문화 예, 그렇죠. 된 문구를 갑자기 15년 만에 들고 와서 더군다나 2년 동안은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긴급 체포를 문제 삼아서 석방하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시기적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예. 오늘 시간 다 됐어요? 왜 이러세요, 정말. 아니, 이제 한 포인트씩 짚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속 네. 이걸 문제 삼으려고. 저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이제 언론에는 이 사안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짚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